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비트코인 투자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거물들이 계속 사들이니까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고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5년 11월 비트코인의 절대적 신봉자로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절대 팔지 않겠다던 그들이 왜 입장을 바꾼 것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거나 외면하고 싶었던 비트코인 시장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세계 최대 기업 보유자의 매도 가능성입니다. 스트래티지의 퐁리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회사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 아래로 떨어지고 동시에 신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질 때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는 67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600억 달러, 한화로 약 87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전체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주가가 보유 비트코인 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유지할 때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구조입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만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이 구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자금 조달이 막히고 부채를 갚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28년에 집중된 부채 만기입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래티지가 2028년에 갚아야 할 잠재적 부채 규모는 약 64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5년 발행된 우선주와 연계된 고정, 배당금 지급 부담까지 더하면 연간 약 7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스트래티지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특히 67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MSCI 지수 퇴출 가능성입니다. JP 모건은 최근 투자 노트에서 MSCI가 암호화폐 보유 기업들을 2026년 1월부터 지수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MSCI, USA 등 주요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최대 18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패시브 자금이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자동으로 매매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지수에서 빠지면 이 펀드들은 규정에 따라 스트래티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순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도 사라지고 그러면 자금 조달도 막히고 결국 비트코인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는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며 스트래티지 주가가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산 구조가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폭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올인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면 여러분도 이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통계와 데이터가 말해주는 비트코인 시장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25년 4분기에만 22% 이상 하락했고 10월 고점인 12만 6천 달러에서 30% 넘게 추락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악의 연말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상 2026년에 큰 폭락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수석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2026년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원유와 구리 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00명 중 90명은 이런 경고를 듣고도 설마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2022년 루나테라 사태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투자 금액이 전체 자산의 몇 %입니까? 그 돈이 50% 하락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까? 레버리지나 대출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가상자산 투자 심리지수는 2025년 10월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극도의 공포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발생하며 상승장이 무너졌습니다. 분석가 제임스 체크는 최근의 폭락장을 2시그마 롱 청산 이벤트로 정의하며 시세가 7만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 구간까지 일시적으로 밀리며 마지막까지 버티는 악성 매물을 털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느끼는 기쁨보다 떨어질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패닉 셀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나만 버스에 못 탔다는 공포심의 고점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마치 파도가 높을 때 뛰어들고 파도가 빠져나갈 때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정보와 자본력에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 때 오히려 보유량을 3배로 늘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개인이 공포에 팔 때 사고, 개인이 탐욕에 살 때 팝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떠도는 정보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동안 기관들은 수십억 달러의 리서치 비용을 들여 분석한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셋째, 비트코인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겪습니다. 2024년 4월에 가장 최근의 반감기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약 18개월에서 24개월 뒤에 큰 조정장이 왔습니다. 2026년은 바로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 패턴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전체 자산의 9%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전문가들은 9% 미만의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가장 적합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100% 올인이 아니라 9%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 비중을 권고할까요? 비트코인은 80% 이상 폭락한 역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2018년에는 83% 하락했고
2022년에는 77% 하락했습니다. 5% 투자했다면 전체 자산의 4% 손실로 끝나지만 50% 투자했다면 전체 자산의 40%가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비트코인 비중이 과도하다면 일부를 현금화하십시오. 둘째, 레버리지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청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트래티지조차 레버리지 구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이 기관보다 레버리지를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보다 청산당한 개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이 먼저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외에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십시오. 달러 예금, 금, 미국 국채 등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달러와 금은 종종 반대로 움직입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위기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지만 올인한 사람들은 손실을 메우느라 추가 매수는커녕 손절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영상을 보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 리 없어, 결국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2022년에 손실을 본 수많은 투자자들과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 이 순간부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비중을 조정하고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귀찮은 길입니다.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폭락장이 와도 생존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장담컨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계산하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있다면 정리 계획을 세우고 비상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어느